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예요. 2차 시험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5점 정도 해서 아주 잘 나오는 주제고, 1차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다. 업무용 승용차.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택시회사 이런 애들은요, 그냥 전부 다 송금 인정돼요. 하지만 이제 업무용은 맞는데 영업용이 아닌 것들은 사적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두고 손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뭐냐면 보험에 가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 같은 데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 보험이라는 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임직원만 탈 수 있는 자동차 전용보험.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업무 무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손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해 줍니다. 이 업무 사용 비율은요, 차량 일지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차량 운행 일수가 있을까, 운행 키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로수 중에서 업무 사용 키로수만큼을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업무 외 사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외 사용한 비율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상여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소득세도 내라. 두 번째, 업무 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이게 렌트할 수도 있잖아요. 임차료 같은 거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연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게 8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간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한 정도가 있고, 그러면 감가상각 안 하고 존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간 한도가 있으니까 나는 일단 회사 돈은 내보내고, 일단 회사 돈으로 사고, 감가상각 안 해서 손비 처리 안 받으면 되죠. 나중에 처분할 때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감가상각도 무조건 하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무조건 감가상각하게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처분 손실도 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연간 800만 원 한도를 두고 있고, 그 초과분은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거기 교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의부터 볼게요.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거나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있죠. 그 관련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요. 취득 관련 비용, 유지 관련 비용으로 나누고, 그 취득 관련 비용이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임차료예요. 이해하시겠죠? 유류비 이런 거 이하가 뭐냐면 유류비 이하가 유지 관련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송금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인데 영업용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에 해당하는 게 영업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에 있는 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데들이 아우디, 뭐 벤츠 이런 거 사가지고 깨 부시면서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연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1인당 손금 산입 한도액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상여 처분하시면 돼요. 관련 비용.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일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반떼, 소나타 이렇게 아주 비싸지 않은 차 같은 경우는 일지 쓰는 게 귀찮다. 그리고 이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회사 괜찮은 회사 사장님인데 소나타 샀다는 얘기는 직원들 타고 다니는 거지. 자기는 지금 비싼 거 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일지를 안 써도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일지를 안 써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일지를 쓰지 않아도 우리 연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지를 안 썼어요. 차량 일지를 안 썼어. 근데 비싼 차인데도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지를 안 썼는데 감가상각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유지비용.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 유지비용으로 1,000만 원. 이래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손비를 인정해줘요?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1,500만 원까지 인정하니까 500만 원을 여기서 부인하면 얘는 연간 한도에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 500만 원 부인이 여기서 250만 원, 여기서 25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얘는 연간 한도에 안 걸리겠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잘 이해가 안 돼? 토탈이 2천만 원 썼는데 그중에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인되는 금액이 500만 원일 거 아니야. 그 500만 원은 상여 처분이 될 텐데 상여. 그 상여 처분되는 금액이 여기서 나타났는지 아니면 똑같이 나타났는지를 법에서 선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 여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1번, 2번, 3번 몇 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3번.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3번인 거죠? 3번인 거예요. 3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 업무 사용 비율. 업무 사용 비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지를 안 썼을 때 토탈 쓴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 중에서 업무 사용 금액이 1,5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몇 프로가 업무 사용 비율이야? 75%가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연간 한도를 계산할 때 연간 한도 계산할 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토탈리 1,000만 원 들어갔죠? 그 중에서 75%만 인정을 받은 거고 250만 원 여기 있고 250만 원 인정받은 거잖아. 그것과 얼마를 비교해요? 800만 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지. 한도 초과가 아닌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차량 일지를 쓰지 않아도 뭐는 필요하냐면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건 필요하고 그거는 전체 업무 사용 금액에서 분자에 픽스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1,500만 원을 놓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지를 쓰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지를 쓰면 그냥 계산하면 되죠. 차량 킬로수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한도는 그 아래 거기 감가상각비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즉 회사가 계산 감가상각비 전부를 넣는 게 아니라 상여 처분 등으로 부인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 사용 비율이 낮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업무 사용 비율만큼의 감가상각비와 800만 원을 비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족 기업 형태가 있어요. 수동적인 소득만 많이 벌고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런 가족 기업 형태의 회사들은 우리가 연간 800만 원까지 한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것도 금액을 줄이고요. 여기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도 400만 원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등 특별한 업종의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간 한도를 초과해서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유보 처분할 거고요. 이게 임차한 차량이면 자기 자산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제. 그러면 나는 그 어차피 상여 처분이 될 거니까 무서운 게 감가상각이 있으면 업무 사용 비율이 없으면 다 상여 처분이 되잖아. 그래서 아니 감가상각을 안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정액법 5년 의제 생각하고 있고요. 처분 시 2월 송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분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800만 원 내에서 균등하게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처분 손실 한 5천만 원 부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800만 원씩 송금 산입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 꾸 표시 있잖아요. 거기 19년 이후에선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돼 있잖아요. 그거 지워주세요. 그거 개정됐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영원히 800만 원 계속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카들은 몇십 년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슈퍼카가 엄청 비싼 차. 그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소득 처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으로서 사적 사용에 따른 송금 불산입도 소득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즉 유류비 이런 거 다 상여 처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분 손실은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고 유보 추인하는 것처럼 추인하는 거죠. 유보가 아닙니다. 자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건 기타 사유출 규정에서 배웠었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그래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2차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애법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잘 하셔야 되고